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타겟 매장 주차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두 명의 남자가 주차 공간 때문에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냥 평범한 주차 시비죠.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봤을 그런 상황. 그런데 5분 뒤 그 중 한 명은 총을 꺼내 들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주차 공간 하나 때문이에요. 화가 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XX가 먼저 화나게 했잖아. 내가 화낸 게 뭐가 문제야? 맞아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주차 시비, 앞지르기, 시끄럽다는 불평, 이런 사소한 일들이 폭행으로, 살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뭐라고 가르쳐 왔죠? 화는 참으면 병된다. 화나면 한번 시원하게 터뜨려라. 샌드백 때려라. 베개 던져라. 이런 말들. 제가 어릴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심리학 책들에도 이렇게 써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을 화를 더 잘 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종의 분노 훈련이거든요. 마치 화내는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입니다. 화를 낼수록 우리 뇌는 점점 더 화를 잘 내는 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건 뇌과학으로 증명된 팩트예요. 15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여러분은 다시는 화 좀 내면 어때?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관계를,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엔 화를 참는 게 나쁜 거라고 믿었어요. 심지어 화를 속으로 사귀면 우울증 걸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날 때마다 이거 표현해야 건강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화를 낼수록 제가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더 쉽게 짜증나고 더 빨리 폭발하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비극을 보면서 울고 공포를 느끼면 마음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20세기 초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가져갑니다. 프로이트는 억눌린 감정은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카타르시스 치료법이라는 게 유행했죠. 펀칭백 때리기, 베개 던지기, 소리 지르기. 이런 걸로 화를 배출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1999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브래드 부시먼 교수가 엄청난 연구를 발표했어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요.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화를 낼수록 분노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어요. 잠깐, 뭐라고요? 화를 내면 화가 더 많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펀칭백을 세게 때릴수록, 소리를 크게 지를수록 사람들은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더 쉽게 화가 났고 더 오래 화가 지속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뇌과학이 등장합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 소성이라는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주 쓰는 신경회로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듯이 뇌도 자주 사용하는 회로가 굵어지고 강해지는 거죠. 화를 낼 때마다 뇌의 분노회로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그 회로가 점점 굵어지고 강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다음번엔 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분노회로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화를 자주 내는 건 분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분노를 키우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fMRI로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는데요.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뇌를 비교했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편도체와 분노 관련 신경회로가 평균 40% 더 발달해 있었어요. 말 그대로 화내기 전문가 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화날 때 한번 시원하게 터뜨려라는 조언은 사실상 화를 더 잘 내는 사람이 되어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코르티솔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화가 나면 우리 몸은 이걸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을 펑펑 쏟아내요. 단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싸우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주 화를 내면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분비된다는 거예요.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올라가요.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축소돼요. 2025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4.7배, 뇌졸중 위험이 3.6배 높았다고 해요. 두 번째, 편도체 하이제킹.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작은 아몬드 모양의 기관이 있어요. 감정, 특히 두려움과 분노를 담당하는 부분이죠. 화가 나면 이 편도체가 폭주를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마비됩니다. 완전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났을 때는 평소라면 절대 안 할 말을 하게 되고 안 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해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편도체 하이제킹이에요. 그 순간엔 정말로 여러분의 이성이 꺼진 상태였던 거예요. 다시 2026년 1월 조지아 타겟 주차장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 남자가 주차 공간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총을 쐈어요. 총을 쏜 남자 그는 그 순간 편도체가 폭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전두엽은 완전히 꺼져 있었을 거고요. 만약 그가 단 90초만, 딱 90초만 기다렸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남자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았을 거고 죽은 사람은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세 번째,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3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간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고 이혼율은 3배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화를 내면 상대방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여요. 방어적이 되거나 위축되거나. 방어적이 되면 싸움이 커집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죠. 위축되면 더 문제예요.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소통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화내기만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럼 화를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좋다던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화를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를 내지 말자가 아니라 화를 다루는 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여기 과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제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첫 번째, 90초 법칙. 하버드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가 발견한 겁니다. 이분이 뇌졸중을 직접 겪으면서 알아낸 거예요. 감정적 반응은 화학적으로 90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고 해요. 분노 호르몬이 생성되고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고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90초래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딱 90초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5분만 산책하고 올게.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혼자 있다면 창밖을 보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물 한 잔 마시세요. 90초만 지나면 편도체의 폭주가 멈춥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때 대화하세요. 그때는 훨씬 이성적으로,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만약 조지아 타겟 주차장에 그 남자가 90초만 기다렸더라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감정 라벨링. UCLA 심리학과 매튜 리버먼 교수의 연구예요. fMRI로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는데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화난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활성화가 즉시 감소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요. 화가 날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나는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한 거야. 지금 나는 통제력을 잃은 것 같아서 불안하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의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감정 영역이 진정돼요. 마치 폭풍 속에 있던 내가 갑자기 폭풍을 밖에서 바라보게 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날 때 이렇게 말해요. 아, 지금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내 자존감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화가 한 30% 정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뭐가 진짜 문제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 관찰자 시점 기법. 심리학에서 셀프 디스턴싱이라고 불러요. 자신을 3인칭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철수는 지금 화가 난 상태구나. 철수가 화난 이유는 뭘까?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이 실험했는데요. 3인칭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감정적 반응이 5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면 마치 영화를 보듯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상사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비판했어요. 엄청 화가 나죠? 1인칭 나는 지금 너무 모욕당했어. 저 사람은 최악이야.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3인칭 철수는 지금 공개적으로 비판받아서 자존심이 상한 상태구나. 철수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는 게 가장 싫어하지. 그런데 상사가 왜 공개적으로 말했을까? 혹시 상사도 위에서 압박받고 있는 건 아닐까? 보이시죠? 3인칭으로 바라보면 훨씬 여유가 생겨요. 자, 여기서 실전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화가 날 때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하세요. 1단계 90초 법칙, 일단 그 자리를 떠나세요. 2단계 감정 라벨링, 나는 지금 이러이러해서 화가 나는구나. 3단계 관찰자 시점, 내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이 세 단계만 거치면 여러분은 이미 훨씬 차분해져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돌아가서 대화하세요. 그때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로요. 화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라고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예요. 내 경계가 침범당했다거나 내가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거나 내 가치관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 신호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읽고 현명하게 대응하자는 거예요. 화를 펑펑 터뜨리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충동이에요. 진짜 용기는 뭘까요?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돌아보고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 거예요. 2026년 1월 조지아 타겟 주차장에서 한 남자는 90초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두 가정이 무너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음에 화가 날 때 90초만 기다려 보시겠어요? 그 90초가 여러분의 관계를 지켜줄 거예요.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주변에 화를 자주 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올리는 심리학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오늘 배운 방법 중에 어떤 걸 써보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불안을 다스리는 뇌과학적 방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불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화는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